이런저런 곳에서 이 장문의 특집 기사, 기획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이제 인상적인 기사가 주간조선에 실리기도 했는데요. 그런 기사들의 핵심 요점은 이겁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될 것인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지금 자기네들끼리 335 모일 때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 당 지도부는 마이크하고 카메라 앞에 서서 뭐 우리는 단일대오 뭐 이러고는 있는데 정말 그런 것일까? 라고 하고 있는데 그 분석 기사들의 대중의 그 핵심적인 내용은 민주당은 쪼개질 염려가 크다 이겁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더 현실화되면 될수록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그 친명계 쪽이 남아있든 떨어져 나가든 이제 둘로 쪼개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는요, 사실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오래전에 이 얘기 했었습니다. 대선 끝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고 그다음에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점점점 확산이 되면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쪼개진다. 근데 그 얘기가 지금 점점 커져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 구속영장이 앞으로 몇 장이 더 발부될 걸로 청구될 걸로 여러분 보십니까? 지금 첫 번째 구속영장이 대장동 유래 신도시죠. 그다음이 저 대북 송금, 불법 대금 송금. 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구속영장에 보면은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9번이나 등장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백현동 옹벽 아파트. 백현동 옹벽 아파트. 이것도 똑 떨어집니다. 아니 어떻게 그린벨트 자연 녹지가 불과 몇 달 만에 점프를 4번이나 해서 준 주거지가 되는 겁니까? 한국식품연구원이 있던 자리가 아파트와 상가를 지을 수 있는 준 주거지로 그 땅값의 가치가 뭐 10배, 100배 튀어오르는 겁니다. 저희 시청자분이 댓글 주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일반 민간인 시행사는요, 그거 한 단계 오르는데 10년씩 걸린답니다. 한 단계 오르는데. 그래서 4단계 올리려면은 일단 불가능하다 그러셨어요. 불가능하다. 그러나 설사 오른다고 그래도 할아버지가 민원 제기했으면 손자떼에 가서 될까 말까 할 정도다. 근데 여기는 몇 달 만에 뚝딱 도깨비 방망이 자연 녹지가 준 주거지요. 알고 봤더니 그 시행사에 김인섭이라고 하는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대책본부장을 했더니가 영입이 돼 있었다. 이 사람은 성남시에 일하고 있는 주요 포스트에 있는 그 임직원들이 그 중요 간부들이 자기하고 전화 한 통하면 다 통하는 사이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시장을 등에 업었겠지요. 호가호의. 이제 그래서 백현동 영장 남아있죠. 정자동 영장, 그 호텔. 정자동 호텔은요, 여기도 기가 막힙니다. 성남시가요, 용역을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용역 보고서를 3번이나 낸 그런 이제 곳이 있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에 부부가 함께 있답니다. 그래서 그 용역 보고서의 요점은 뭐냐? 성남시에는 이렇게 호텔이 없어. 호텔 좀 지으세요. 라는 게 용역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나중에 25,000평인가요? 하는 땅에다가 정자동에 있는 땅을 어떤 사람들이 딱 차지를 하고 거기 호텔을 짓는데 알고 봤더니 용역 보고서를 낸 사람과 호텔을 짓는 사람이 동일인. 봉이 김선달이 왔다가 아이고 아저씨, 아이고 아주머니 제가 졌습니다 하고 돌아갈 일입니다. 그거 땅 짓고 헤엄치는 건 저리 가라죠. 아니 자기네들이 호텔 필요하다고 용역 보고서를 내고 그것도 3번이나 성남시장이 그 용역 보고서를 내고 그걸 딱
인허가를 해주고 그래서 거기 호텔을 짓는데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는,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성남시 정자동에 누구나 군침을 흘렸던 그 노른자의 땅에다가 호텔을 짓는데 그 뭐 30년 임대인가요? 그것도 이제 봐야지요. 지금 줄줄이 있는 겁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그러면 이 영장을 쪼개기 영장이라고 한답니다. 법조인들이 쓰는 용어 같아요. 그러니까 영장 칠 수 있는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 몫에 내놓는 것이 아니라 이제 대장동 영장 들어갔죠. 그 다음에 백현동 영장 들어가죠. 그 다음에 정자동 영장 들어가죠. 그 다음에 쌍방울 영장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아름아름으로 조심스럽게 자기네들끼리 335 모여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것이 가장 걸리는 거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모이기만 하면은 거기에 가가지고 거기 참여해서 자기에 대해서 디스하지 못하게 설득도 하고 부탁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친명계 말고 비명계라고 할 수 있는 모임이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친문 의원들로 구성된 정책연구 포럼 사의제, 비슷한 의원들의 구성인 싱크탱크 민주주의 4.0 연구원, 정치개혁 토론회 열겠다는 명분으로 비명계 의원들이 이렇게 모이고 있는 겁니다. 의원 모임 민주당의 길, 친이낙연계 싱크탱크인 연대와 공정, 지금 제가 4개 말씀드렸죠. 사의제라는 모임, 민주주의 4.0 연구원이라는 모임, 민주당의 길이라는 모임, 연대와 공정이라는 모임. 이게 다 이재명과 별로 친하지 않은 그런 의원들의 모임인데 이게 지금 활기 있게 모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분위기는 포스트 이재명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이 낙마하면, 이재명이 체포되면, 아무튼 이재명이 당 대표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면, 불구속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불구속 기소가 되면 3월부터는요. 3월에 지금 잡혀있는 공판 기일이 3번이나 있습니다. 금요일마다. 그러면 최고위원 회의 못 여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번에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관계없이 대장동에 관한 공판 기일이 잡히기 시작하면 거의 매주 이제 이재명은 집에서 가방 싸들고 법원으로 가야 됩니다. 여의도 당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당 대표직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체포 동의안 가결 부결과 관계없이 이재명의 그 당무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3월부터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비상대책위원회 꾸려야 되는 겁니다. 비대위원장 누구로 하지? 친명계로 하나? 비명계로 하나? 아니면 양쪽 다 아무 관계 없는 중립적인 인사를 어디서 초청을 하나? 이제 이런 얘기가 지금 오가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 속에서는 포스트 이재명, 이재명과 우리는 한 몸, 우리는 운명 공동체, 죽으나 살아나 끝까지 함께 갈 테야, 이게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혜영 전 최고위원, 부산 연제구가 지역구죠. 김혜영 전 의원, 전 최고위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없어도 민주당은 말살되지 않는다. 지금 민주당은 집단적 망상에 빠져 있다.
해부를 찌르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집단 망상이다. 집단 최면에 스스로 걸려들고 있다. 이재명이 없어도 말살되지 않는다. 이 말은 사실은 이런 말입니다. 이재명이 없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이중부정으로 돼 있어서 이재명이 없어도 말살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이 돼 있는데 뭐 그 말도 강력한 말입니다만 그 말을 이중부정을 그냥 평이한 문장으로 다시 바꿔서 그 핵심 메시지를 보면은 이재명을 잘라내야 손절해야만 민주당이 그나마 살아갈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얘기를 김혜영 전 최고위원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대표로 있는 한 정부, 여당, 검찰에 대한 민주당의 그 어떤 메시지도 설득력이 없다. 이재명 대표는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그 과오가 매우 중하다. 김혜영 전 의원의 주장은 이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 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표의 뭐 혐의를 부인을 하고 언론 보도를 부인을 하고 뭐 검찰 수사의 결과를 부인을 하고 뭐 앞으로 재판이 열리면 재판까지도 다 부인할 그런 뭐 눈에 안 봐도 비디오처럼 그런 일정이 딱 다 있겠지만은 그러나 국민의 눈으로 보건대 나 김혜영의 눈으로 보건대는 이미 드러난 것만으로도 중대한 과오다. 특히 정치인으로서는 특히 야당의 대표로서는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른 거나 똑같다. 이미 드러난 것만. 감사원의 감사 결과, 검찰의 수사 결과, 뭐 언론의 보도 결과, 뭐 재판에서의 마지막 선고 이런 거 기다릴 필요도 없다. 그건 나중에 그냥 개인이 알아서 감당하면 되는 거고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민주당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과오를 저지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조국 반대는 검찰 개혁 반대나 마찬가지라면서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더니 이번에는 이재명 수호를 위해 민주당 말살 규탄을 외친다. 정신 차려라. 조국한테 매달렸다가 문재인은 조국한테 마음이 빚이 있다고 그러고 더불어민주당은 조국을 살려 조국 일병 구하기에 온 당력을 총 기울이다가 결국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졌죠. 대통령 선거 졌죠. 지방선거 졌죠. 3번이나 선거를 말아먹더니 조국한테 매달리다가 이번에는 이재명이냐? 연달아 조국이 말아먹고 간 민주당, 그 다음에 이재명이 말아먹고 있는 민주당.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혜영은. 조국 살리는 것이 마치 뭐 검찰 개혁을 살리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가 이번에는 이재명을 살려야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살아날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이 집단 망상. 그래서 민주당 지지율이 지금 최저선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무슨 말이 들려도 대가리가 깨져도 나는 이재명 지지자야 하는 사람들 빼놓고 누가 이 얘기를 진지하게 듣고 있겠는가. 이재명이 망하면 민주당이 망한다. 이 얘기를 누가 진지하게 듣고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주 만에 지지율 40%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국민의힘은 8개월 만에 5차 범위 밖에서 민주당 지지율을 누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몇몇은 마지막 단발말을 얘기하듯 그렇게 발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는 있으나 그래서 뭐 주말에 이 광화문 일대 서울시청 앞 숭례문 근처로 인파를 모으려고 온갖 힘을 다하고 그다음에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는 뭐 수천 명을 모으고 왜 이러겠습니까? 이제 자신이 막다른 골목에 와 있다는 걸 느끼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체포동의안 부결되겠지. 아마 열이면 한 8, 9 정도는 체포동의안 부결된다. 이제 이렇게들 말씀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러나 분위기는 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름아름으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자기들끼리 저녁을 먹으면서 뭐 어디에서 소주 한 잔 3, 3, 5 모여서 할 때 그때는 카메라 앞에서 하는 얘기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체포동의안은 어떻게 될 것 같아? 부결이 얼마나 나올까? 가결이 얼마나 나올까? 이번에는 가결이겠죠. 가결이 얼마나 나올까? 어떻게 생각해? 이런 분위기 변화. 그러한 분위기 변화는 일반 국민들의 여론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아주 핵심 강성 지지자들은 남아있겠지만 자기네들 스크럼 딱 짜고 이탈자가 있는지 서로 살펴보고 있겠지만 거기에서 좀 느슨한 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재명은 손절해야 된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그런 징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는 징표로 윤석열 대통령이 40%대 지지율을 오늘 아침에 6주 만에 회복을 했고 국민의힘은 8개월 만에 5차 범위를 벗어난 지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을 압도하고 있는 이런 여론조사가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